안녕하세요, 디모이입니다. 저는 단넷 대부에서 디모이로 활동하고 있고요. 주식회사 마음인의 기술 이사입니다. 그리고 신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 세션은 C# 7.2, 단넷 코어 2.1부터 사용할 수 있는 스팬에 대해 간략히 이해하고 과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먼저 스팬에 대해 빠르게 개념을 이해하고 스팬으로 간략하게 코딩을 해본 다음 과연 성능이 빠른지를 살펴보고 기존 방식을 스팬으로 바꾸는 법을 확인하면서 실무에서 스팬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팬은 C# 7.2, 단넷 코어 2.1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스팬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C샵은 스택과 관리 힙 공간을 사용합니다. 스택이란 지역 공간이며 스레드별 저장 공간입니다. 스레드의 실행 흐름에 따라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스택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스레드의 인자 및 메소드 필드, 그리고 메소드의 반환값이 바로 스택에 저장되는 값이 됩니다. 스택 접근은 힙 접근에 비해 빠르지만 스레드별 스택 공간이 할당되기 때문에 공간이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 힙이란 전역 공간이며 참조 인스턴스가 적재되는 공간입니다. 관리 힙을 가비지 콜렉터가 관리하기 때문에 참조 인스턴스의 명시적 해제가 필요가 없으며 프로그래머는 구조와 로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리 힙이 참조 인스턴스의 잦은 생성에 의해 파편화가 되면 가비지 콜렉터가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위해 참조 인스턴스를 해제하고 공간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때 참조 인스턴스의 메모리 주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가비지 콜렉터가 수행하게 되고 이때 성능 하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C++ 언어를 경험한 분이 있으시다면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참조 인스턴스의 생성 유지, 해제가 많이 까다로워 메모리 관련 버그를 가끔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C샵은 참조 인스턴스의 명시적 해제가 없는 메모리 관리 언어입니다. 그만큼 로직 자체에 집중할 수 있어서 C++ 언어와 같은 자체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하지 않은 언어에 비해 생산성 높은 언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 언어의 특성상 비관리 언어에 비해 약간의 성능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비교 대상 언어인 자바보다 상당히 빠른 편이었고 일반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넷 코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C샵은 메모리 관리 언어입니다. 참조 인스턴스를 언제 생성할 것인가만 고민하면 해제는 가비지 콜렉터가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하지만 빈번한 가비지 콜렉션은 성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메모리 관리 언어의 숙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반 응용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가비지 콜렉션이 빈번히 발생하지 않거나 영향도가 낮은 데 반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비스 서버의 경우 잦은 요청에 의해서 가비지 콜렉션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 언어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가비지 콜렉션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비지 콜렉션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힙 할당을 억제해야 하겠습니다. 가비지 콜렉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복사 및 메모리 할당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트링과 바이트 배열일 것 같은데요. 스트링의 경우 결합과 분리가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특히 분리의 경우 매번 스트링을 생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대표적 예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서브 스트링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새로운 스트링을 생성하게 되면서 가비지 컬렉터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바이트 배열의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바이너리 스트림을 수신받을 때 8KB 배열을 할당 후 받게 되는데요. 이도 역시 가비지 컬렉터에 부담을 주게 되는 예가 됩니다. 이외에 비관리 힙의 특정 구조체를 C샵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름이 약간 애매한 마샬, 포인트 투 스트럭처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호출할 때마다 관리 힙의 인스턴스를 할당하고 값의 복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 역시 가비지 콜렉터에 부담을 주는 예일 것 같습니다. C# 7.2 단넷 코어 2.1부터 스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팬은 REF 구조체라는 C# 7.2부터 추가된 오직 스택에만 존재할 수 있는 갑 형식의 구조체로 관리 힙과 비관리 힙, 스택 공간을 마치 동일한 메모리 연속 주소인 것처럼 스팬 형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CELR을 통해 최적화되어 배열과 포인터 접근과 유사한 인덱싱 속도를 보장하게 됩니다. 스팬은 쉽게 말해서 뛰어난 성능의 메모리 뷰입니다. 인덱서를 지원해 배열 사용법과 유사하게 메모리 접근이 가능하며 배열과 유사한 접근 속도를 보장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 슬라이스 메소드를 이용해 부분 뷰를 다시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레인지를 지원하는 인덱서로 인해 더욱더 사용이 편해졌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트링의 서브스트링 메소드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서브스트링 메소드에 비해 관리 힙의 할당 및 복사가 없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지고 가비지 콜렉터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스팬이 있기 전에는 스택 얼록을 사용하기 위해서 비안전 영역에서 사용해야 했었습니다. 스팬 이후로는 안전 영역에서 스팬을 통해 스택 얼록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스팬을 이용해 비관리 힙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할당 후 속도 안전 영역에서 손실 없이 메모리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비안전 영역에서 포인터 등을 이용해 가능은 했었는데요. 스팬이 도입되면서 안전 영역 안에서도 유사한 속도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스팬은 RF 구조체로 인해 힙에 있을 수 없고 오직 스택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팬 형식을 포함할 수 있는 형식은 마찬가지로 RF 구조체가 됩니다. 만약 힙에 저장이 필요한 경우 메모리 제네릭 인자 T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메모리를 직접 사용할 경우 스팬에 비해 인덱싱이 많이 느리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필요할 때마다 스팬으로 변환해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스팬과 거의 동일한 성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마샬 클래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캐스트 메소드를 사용하면 스팬의 인자 형식을 바꿀 수 있는데요. 이때 반환되는 스팬은 입력으로 받는 스팬의 데이터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메모리 공간에 대한 변환된 인자 형식의 스팬이 반환되기 때문에 다른 형식으로 빠르게 변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파일에서 바이트 배열을 빠르게 읽은 후 캐스트 메소드를 통해 역시 빠르게 형식 변환이 가능해집니다. create 스팬 메소드를 이용하면 제네릭 T 형식을 스팬 제네릭 인자 T로 바꿀 수 있는데요. 스팬 제네릭 인자 T는 스팬 제네릭 인자 바이트로 캐스트할 수 있으니까 결국엔 T 형식을 빠르게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제네릭 T 형식은 값 형식만 가능합니다. 아쉽지만 당연한 것인데요. 참조 형식의 경우 본체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샵을 즐겨 사용하는 분들 중 대부분의 분들이 구조체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스팬을 잘 사용하기까지는 약간의 숙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팬에 대해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코딩을 보면서 스팬에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스팬은 REF 구조체이기 때문에 REF 구조체의 특성에 대해 먼저 파악을 해보죠. 한 가지를 제외하고 REF 구조체 역시 구조체이므로 구조체와 특성이 같습니다. REF 구조체는 힙에 위치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즉, 오브젝트를 변환할 수 없으면 생성한 메소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박싱이 되어야 하는 getType, toString, equals, getHashCode 등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RF 구조체가 도대체 왜 생겼을까요? 아마 스팬을 언어에서 표현하기 위해 스팬을 위해 추가된 것이라고 유추를 해봅니다. 이제 스팬으로 코딩을 해보죠. 첫 번째 예는 왼쪽 상단 박스입니다. 배열을 생성해서 스팬 제네릭 인자 int로 변환하여 메소드 인자로 넘기는 코드인데요.
스팬은 연속된 T 형식의 메모리 뷰이기 때문에 int 배열에서 변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배열을 직접 넘겨도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인상적이진 않은데요. 두 번째 예를 보실까요? 왼쪽 하단의 박스입니다. 두 번째 예는 스택 얼록을 이용해서 스택의 배열을 생성했습니다. 스택 얼록은 스팬을 사용할 수 있기 전에는 unsafe, 즉 비안전 영역에서만 사용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팬 제네릭 인자 인트로 받아서 첫 번째 예처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스팬 제네릭 인자 인트로 관리 힙뿐만 아니라 스택, 비관리 힙 상관없이 동일한 메소드 기능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주석 처리된 오른쪽 하단 박스의 return span 2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스팬은 구조체이기 때문에 return span 1 메소드의 반환처럼 잘 되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스팬이 가리키는 공간이 스택 얼록으로 할당된 스택 공간이기 때문인데요. 메소드를 벗어나게 되면 스택이 해제될 것이고 관련해서 오동작이 발생하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이를 오류로 감지한 것입니다. 스팬을 구조체나 클래스에 넣을 수 있을까요? 스팬의 REF 구조체 형식으로 인해서 박싱이 될 수 있는 구조체나 힙에 위치하는 클래스 인스턴스의 필드가 될 수 없음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조체나 특히 클래스의 필드로 스팬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메모리 제네릭 인자 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스팬과 동일한 연속된 제네릭 T 형식의 뷰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스팬에 비해 인덱싱 성능은 떨어지는데요. 오른쪽 괄호처럼 메모리를 필드로 가지고 있다가 왼쪽 괄호처럼 필요할 때 스팬으로 변환해서 사용하면 스팬과 거의 동일한 성능으로 공간 인덱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팬은 스택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한 대로 코딩했을 때 많은 오류들을 맞이할 수 있어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익숙해질 때까지 코딩하기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코드는 여러 개의 스팬을 다양한 방식으로 넘기는 코드인데요. 다양한 제약사항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 개의 스팬을 인자로 넘겨야 하거나 리턴 값으로 받아야 할 때 REF 구조체로 감싸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스팬 관련 코딩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스팬이 스팬의 제네릭 인자가 될 수 있었다면 1차원 공간을 다차원으로 접근했을 때 유리한 케이스도 스팬으로 코딩이 가능했을 텐데요. 아쉽게도 REF 구조체는 스팬의 제네릭 인자 형식이 될 수 없습니다. 스팬을 좀 더 활용해 보는 예를 들기 위해서 이진 탐색을 스팬으로 코딩해 보았습니다. 이미 검색할 숫자 배열이 정렬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특정 검색 대상의 위치를 얻기 위해 스팬으로 만들어 본 이진 탐색 코드입니다. 서치 바이너리 메소드를 보시면 스팬과 레인지를 이용해 데이터 공간을 확인하는 루틴이 상당히 깔끔하게 코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팬을 이용해 스트링 스플릿 메소드와 유사한 기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REF 구조체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없고 IEnumerable 제네릭 인자의 스팬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스팬을 이용한 순에는 getEnumerator 메소드와 moveNext 메소드, current 속성을 구현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 스플릿 메소드는 문자열을 복수 개의 문자열 배열로 분해하고 각각이 새로운 문자열로 복사되기 때문에 가비지 콜렉터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스팬으로 만들어 본 스플릿 스팬 메소드는 스택을 제외한 추가 할당을 하지 않아 가비지 콜렉터에 압력을 가하지 않게 됩니다. 코딩 응용편입니다. 메모리 마샬 클래스를 이용하면 바이트 배열과 구조체 간 변환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구조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빠르게 파일에 저장하고 읽을 수 있고 네트워크로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고속 시리얼라이즈가 필요한 곳에서 응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마샬 클래스의 기능을 잘 활용하면 기존 안전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성능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성능을 확인해 봅시다.
코딩을 통해 스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스팬을 써서 정말로 성능이 좋아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스트링의 스플릿 메소드와 스팬으로 만든 스플릿 스팬 메소드와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대략 10%에서 20% 사이의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기존 방식 역시 컴파일러와 JIT를 통해서 상당히 최적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100만 번 반복부터 스트링의 스플릿 메소드에 비해 스플릿 스팬이 상당히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10배수로 반복 횟수를 증가시킬 때 스플릿 스팬만 100만 번 반복 시 소요 시간이 10배수로 증가하지 않은 것은 특이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벤치마킹은 벤치마크 단넷을 이용해서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VP인 메잔토라는 분의 블로그 내용 중 성능 평가에 대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이분의 벤치마크 자료를 보면 스팬을 이용해 스트링 스플릿을 수행한 방법이 스트링 스플릿 메소드에 비해 대략 40% 정도, 스트링 리더의 방법과 비교해 대략 20%의 빠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테스트 코드는 상기 주소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딩 마지막 예제였던 바이트 배열을 구조체로 변환하는 것을 바이너리 라이터와 바이너리 리더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시 코딩 후 총 1000회 반복하여 스팬 방식과의 속도를 비교하였습니다. 바이너리 라이터, 리더를 이용한 방법은 1000회 반복 시 제 컴퓨터에서 487.3ms 소요되었는데요. 스팬을 이용해 1000회 반복 시 동일한 시스템에서 188.6ms가 소요되었습니다. 스팬을 사용한 방식이 대략 2.5배의 성능 향상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응용편입니다. 스팬의 힘은 비관리 메모리에 접근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메모리 맵 파일에서 스팬을 이용해 파일을 마치 메모리처럼 읽거나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넷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메모리 맵 파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스트림 방식인데 파일 스트림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용 측면에서의 큰 이점은 없습니다. 두 번째 액세서 방식인데 T 형식의 리드 라이트 메소드를 이용해 특정 위치 T 인스턴스를 읽거나 쓸 수는 있지만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액세서의 세이프 메모리 맵 뷰 핸들을 통해 메모리 맵 파일의 포인터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 포인터를 스팬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 영역에서 마치 파일을 메모리 접근하듯이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수백 메가 또는 최대 2GB의 큰 데이터를 수시로 접근해야 할 때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초기화 시간이 짧고 전체 조회 시간 역시 기존의 방식에 비해 월등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데이터를 실 메모리로 올리지 않아 좀 더 쾌적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팬의 길이가 인트 형식인 연유로 최대 접근 영역은 2GB라는 한계가 생깁니다. 웬만한 데이터 접근용으로는 그래도 충분한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코드를 스팬으로 리팩토링 가능할까요? 스팬으로의 리팩토링에 대해 알아봅시다. 리팩토링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쉬우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스트링 관련 최적화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스트링을 sSpan 메소드로 스팬으로 변환 후 레인지를 통해 서브 스트링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스트링을 가공하는 호출 횟수가 큰 메소드가 스팬으로 리팩토링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스트링과 관련해서 관리 힙의 메모리를 할당하거나 불필요한 복사가 이루어지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 리팩토링 대상은 전통적으로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읽기 위해 임시로 사용할 버퍼의 용도로 8KB 뉴 바이트 배열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왜 8KB를 쓰는지 묻지
묻지 마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의 배수의 값을 결정하다가 경험적으로 8KB를 선택한 후 계속 쓰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건 역시 스택 얼럭을 사용하면 기존 가비지 콜렉터에 압력을 주었던 로직이 더 이상 가비지 콜렉션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네트워크 관련된 모듈도 속도에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리팩토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윈도우의 스레드당 스택 용량은 1메가이고 운영체제에 따라 스택 용량이 달라 주의 깊게 스택 얼럭을 사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p-인보크가 리팩토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인보크의 특정 상황에 따라 불필요한 복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스팬을 사용하면 비효율적인 메모리 복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p-인보크의 호출 횟수가 많은 경우에 리팩토링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팬을 이용하면 불필요한 복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원래 성능에 가깝게 p-인보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작은 크기의 인자 전달의 경우 스택 얼럭을 잘 활용하면 성능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메모리 매니저의 네이티브 메모리 지원을 이용해 가비지 콜렉터에 압력을 주지 않은 비관리 힙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은 계속 써도 되는 걸까요? 자신이 짠 프로그램 성능에 이슈가 있나요? 아마 대부분 스팬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최적화 기법을 이용해서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도 좀 더 고속의 성능이 필요하다면 특정 고속의 성능이 필요한 모듈에 한해서 스팬으로 리팩토링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미 C샵은 충분히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NET 5와 6으로의 진화하는 .NET C샵은 이미 .NET 라이브러리 내부적으로 스팬과 다양한 최적화가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라면 .NET5로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지점의 메모리를 스팬이라는 동일한 비율을 통해 개발하는 게 유용한 개발자인 경우에 스팬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내용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NET Dev 포럼에 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이였습니다.